조국 장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은 핵심에는 조국 장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이 이렇게 비판받는 지점도 조국 장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상상인에 대해서 조국 장관 오죽했으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 페이스북을 썼는데요. 검찰이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대표 등의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유준원 대표가 조국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라면서 지금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 이건 굉장한 변화라고 봐요. 굳이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재판상에 슬쩍 흘리는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검찰의 변화라고 보고요. 서울중앙지검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 그러면 언론들 니들 그렇게 엄청나게 내가 마치 뇌물 받은 것처럼 보도해놓고 왜 정정 보도 안 해? 라고 지금 빡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상황이 온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그 이야기 했지만, 검찰 내부적으로 윤석열에 반대하는, 윤석열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세력들이 수사로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언론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검찰들이 이제 자기가 계좌 털리고 핸드폰 털릴 거를 생각 안 할 정도로 이제 어떤 선민의식이나 어떤 특정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언론들도 자기들의 어떤 취재 방식과 써대는 어떤 글들과 표현해내는, 내보내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던지는, 자기 고민이나 어떤 그 검열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들이, 그 바탕에는 우리 해도 뒷감당 할 수 있어, 뭐 아무 책임 없어, 누가 어떻게 못해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오보를 내거나 잘못된 취재 방식이나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언론사나 언론 어떤 제작진이나 기자들한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피해는 거의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우리 같은 미디어의 최고의 장점은 기성 미디어처럼 글에 몇 줄만 발췌해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보도하면서 상상인 그룹이 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 대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제 이름을 제목에 배치한 기사를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뭅니다. 기사 구석에 슬쩍 끼워 넣어 놓았을 뿐입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정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무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라는 규정은 잘못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던 바 조국 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대 난망이겠지만 당시 왜 그렇게 조국 유관설을 의심 없이 보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조국.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 언론들 니들 뭐하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도 그 제발 검찰 측 의견 말고 우리 측 의견도 같이 써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번에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좀 억울하시니까 이제 했는데, 뭐 진짜 양반이신 거죠. 솔직히 우리 뭐 저기 빨간 핑크당 같은 경우는 벌써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차명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별로 지금 다 뭐 그 손해배상 청구했던 것처럼 참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할걸요?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역사의 선례로 남아요. 정의원도 지금 대차게 반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요, 미디어가 역사를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다만 우리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나 뭐 대한 언론들이 거기에 맞서고 있을 뿐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이 겪었던 상황들은
사실 검찰과 기레기의 난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부 조국 장관의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죠.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것들이 마치 역사적인 어떤 죄인이나 악인이나 되는 것처럼 보도했던 이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저는 진중권 포함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참- 똥 싸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우지도 않고. 솔직히 언론에는 고소 안 해도 진중권은 고소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조범동 1심 재판 결과 나왔을 때 일단 그 진중권이 자기가 본인이 썼던 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요. 사과해야 되는 게 맞죠. 대법원까지 기다리려고. 불리한 건.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올린 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아까 읽으셨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지금의 그 문제가 있고 그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어떠한 한치의 권한도 내려놓지 않고 그들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지.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희생양으로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검찰인데 여기에 언론이 실은 동조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검찰은 그 검언 유착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희생양이다. 내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서 권력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는지 검찰 권력 유지의 속성을 잘 보여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 전체적인 맥락이요. 기레기라고 이렇게 딱 요약하면 돼요. 기대의 난망이겠지만 당시 왜 그렇게 조국 유관사를 의심 없이 보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네 진짜. 어쨌건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도 약간 기레기라고 하는 쪽에 대한 사실 혐오가 있잖아요. 너무하니까. 실제로 가끔씩 보면은 무슨 사건 있으면 기자라는 것들 몰려가가지고 지금 조국 장관 내 압색하면서 짜장면 시켜 먹었는지 뭐 시켜 먹었는지가 궁금한 것들. 윤미향 의원실 밖에 서가지고 그 짧은 블라인드 틈으로 사진 찍어서 웃고 있는 윤미향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 가짜뉴스. 조국 장관 내 사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 했냐면 검찰발 뉴스가 너무 많았죠.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이 낙점해주면서 A일보는 요거, B일보는 요거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정도의 언론사들이 계속 담을 쪽쪽 빨아먹듯이 검찰의 뉴스를 보도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조국 장관 일가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봤지만 그 과정을 어찌어찌 이렇게 막 뒤집어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재판받을 일이었는지까지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요. 언론 개혁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조국 장관 관련한 이 검찰과 언론 기레기 난에서는 가장 핵심은 저는 기레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걱정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언론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언론에 계신 종사자들 대부분이 언론 개혁의 방향이나 대안을 정확히 제시는 못하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여러 군데 뭐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시는 기자들조차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자들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자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은 이제 거의 어렵다라고 봐요. 이제는 그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힘들지만 국민들이 진짜 나서서 오히려 더 대안을 제시하고서는 그 행동을 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